요즘 사과나무 묘목을 구할 때는 예전의 꽃사과 씨앗을 뿌려 대목으로 기른 일반 대목 사과는 자람이 너무 좋아 안 되고 자람이 덜한 외성 대목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과수를 재배하자는 사람이 들으면 씨나를 까먹는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나 여기처럼 이렇게 잘 자라 가지가 길게 나오면 저 안쪽에는 사과도 열리지 않고 병의 온상만 됩니다. 이렇게 자람이 덜한 외성 대목으로 심은 것은 1년 일찍 수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일도 더 우량하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더 많고 재배관리, 농약 방제도 더 수월합니다. 한 나무당은 물론이고 단위 면적당 농약값도 훨씬 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안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외성 대목들은 일반 대목에 비해 얼마나 자람이 작은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묘목농원에서 나오는 외성 대목은 주로 M9과 M26인데 M9이 훨씬 외성입니다. 거기에 비해 M26은 M9에 비해 1.5배나 더 잘 큽니다. 일반 대목 한 나무 심을 자리에 이런 외성 대목은 서너 그루 심는데 50 내지 100cm 초미식을 하는 데는 M9 대목이 유리하고 반대로 너무 땅이 척박한 곳은 M26이 유리하겠죠. 반대로 땅심이 좋은 곳에 M26을 심는다면 외성 대목 효과는 반감하겠죠. 이러한 외성 대목도 우리나라에서 개량하지 못하고 묘목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량한 것인데 주로 유럽에서 개량한 M9과 M26 대목으로 기른 묘목이 가장 많아서 이것을 중심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지 말고 무슨 대목이 좋은지 말하면 좋겠다 싶지만 만약 그렇다면 대목은 한 가지만 유통될 것입니다. 뭐든지 장단점을 함께 갖고 있죠. 그 장단점을 알아야 내 가수원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 얘기 드린 겁니다. 손바닥 농부가 얘기 드리는 것도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없도록 자세하게 얘기 드리는 것은 장점이고 그럴수록 장황하게 느끼는 것은 단점입니다. 다행히 유튜브는 속도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건너뛰어 볼 수도 있어 가급적 자세하게 얘기 드리는 편입니다.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농사 짓는 분은 모르니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에게는 금시초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외성 대목 묘목 만들어 팔지만 아직도 일반 대목 유통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겠죠. 또 외성 대목인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대목인지 안내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면 안 됩니다. 보고 사야 합니다. 본 영상의 주제가 사과 묘목을 구할 때 품종보다 대목을 먼저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대목 먼저 사고 품종 뒤에 사지 않고 함께 붙은 묘목을 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은 묘목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오는 것도 많습니다. 어느 묘목론이 노란사과 시나노 골드 묘목 안내입니다. 하다못해 M9 작은 묘, M26 작은 묘, 이중 접목 26 이 세 가지가 있네요. 시나노 골드 외에 다른 품종도 많아봤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대목을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외성 대목으로 만든 묘목은 일반 대목에 비해 엄청 비쌉니다. 튼튼한 일반 대목 묘목은 몇천 원, 이 외성 대목 묘목은 이보다 몇 배는 더 비싸니 상식 없이 사러 오는 구매자는 품종도 같고 묘목도 더 튼튼하니 일반 대목 묘목을 구할 수밖에요. 묘목원에서 폭리를 취해서 비싼 것도 아닙니다. 비록 대목 장사는 하지 않더라도 과수 농부라면 이런 외성 대목이 어떻게 생산되어지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M9이나 M26 대목이든 외성 대목은 일반 대목처럼 씨앗 뿌려 만들 수 없습니다. 개량한 것이니 그 대목 씨앗 받아 뿌리면 외성 성질을 가지지 않는 다른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꼭 무성생식, 삽목을 해서 생산해야 합니다. 가지를 잘라서 하는 일반 삽목은 잘 되느냐? 안 됩니다. 희무질을 해서 떼어내야 합니다. 농문마다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아래 그림처럼 생산하고자 하는 대목의 나무를 수평으로 눕히고 왕개나 흙을 덮어두면 기부에서 뿌리가 납니다. 그에 대해 흙을 파내고 하나하나 뿌리를 붙여 떼어내면 되는데 실생이나 일반 삽목에 비해서는 생산되는 게 몇 개 안 되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떼어낸 묘목들입니다.
이걸 한 40cm 좌우로 잘라서 위에 접을 붙이면 일단 묘목이 됩니다. 이렇게 접을 붙인 것을 4월이 되어서 심어서 1년 또는 2년간 키워서 묘목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중 접목료는 뭔가입니다. 이런 그대로 접을 이중으로 붙인 묘목은 분명해 보이는데 어라 값은 더 쌉니다. 왜 그럴까요? 앞의 얘기처럼 일반 대목 생산이 이렇게 힘이 드니 편법을 하는 거죠. 일반 대목처럼 꽃사과씨를 뿌려 묘목을 생산한 다음에 일괄 뽑아 하단을 자르고 M26 뿌리 내리지 않는 뿌리 내린 하단 부분은 아까처럼 이용하고 그 위에 것은 꽃사과 대목에 접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홍로, 부사, 시나노, 골드 등의 품종 접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비록 접은 두 번 하였지만 묘목 생산은 훨씬 쉽고 묘목 가격 또한 더 쌉니다. 이렇게 묘목이 생산될 때 뿌리가 있는 대목은 작은 묘, 뿌리가 없이 두 번이나 접을 붙인 것은 이중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접을 붙인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수나 외성에 강할수록 일찍 1, 2년 일찍 열립니다. 그런 점에서는 M9이 더 외성인데 저는 M26 대목을 심어보진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대목은 자람을, 접수는 열매의 특성을 좌우하나 대목도 열매에 약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외성화가 더 강한 M9 과일이 더 양호하고 균일한 것이 열리긴 합니다만 무조건 M9을 선택해도 안됩니다. 위도와 고도가 높은 추운 지방은 자칫 유목기 때 동사하기 쉽습니다. 그럴 염려가 적은 것도 가을에 심었다면 월동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토양 적응입니다. 우리 밭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성도가 강할수록 당연히 뿌리가 작고 약합니다. 그러니 둘 다 갈수기에는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관수 시설이 필요하고 또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점은 외성도가 더 강한 M9이 더 그렇습니다. 과일이 균일하게 열리고 초미실도 유리하다고 내 밭의 척박지인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품종보다 대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M26 이중 접목면은 어떤가? 일단 대목이 M26이니까 당연히 M9보다는 더 잘 자라고 M26보다도 더 잘 자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중 접목묘를 땅에다 심으면 중간의 M26 대목에 뿌리가 나고 아래 꽃사과 뿌리는 점차 퇴화하도록 만드는데 그래도 유목기에는 꽃사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M26 작은묘보다는 자람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 이중 접목묘를 비옥한 곳에 심는다면 외성 대목 효과가 감해지고 이 묘목으로 초미식 재배는 곤란하겠죠. 이 이중 접목묘 심는 방법은 차후 묘목 심을 때 궁금한 점이 없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묘목 살 때 이런 상식 갖고 있지 않고 묘목을 구입하면 묘목상 주인이 아무리 양심적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그런 장면 봤습니다. 앞으로 사과나무 묘목 구할 때는 품종 먼저보다 대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만일 사전에 카tal로그 보고 대목은 M26 품종은 후지 변이 품종인 미야비를 정하였는데 막상 묘목상에 가보니 다른 후지 품종은 있는데 미야비는 없다고 했을 때 다른 묘목상을 찾을까 아니면 품종을 같은 후지 계통의 미얀마나 후브락스를 정할까 하는 선택이 되겠지만 M26 대목을 M9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척박지이고 더구나 고위도이니까요. 반대로 땅심 좋은 곳에 초미식 재배를 하려고 했다면 M9 대목이 없다고 M26 대목의 미야비 대목을 사올 수는 없습니다. 품종은 같은 후지 계통이면 거기에서 거기이지만 대목은 아닙니다. 이제 대목, 그 중에서 외성 대목과 그 특성을 알았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품종 선택에 참고가 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품종이 좋다, 저 품종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품종 선택에서 알아야 할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